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이제 새 집 없어요. 2025년 집값 폭등 온다? 자,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에 앞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 상태로라면 2, 3년 후엔 주택 공급이 줄어서 집값이 폭등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비싼 집값, 공급 부족 때문에 정말 더 오르게 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해보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 있을지도 따져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2, 3년 뒤에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쭉 떨어질 거다. 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나요? 뭔가요? 최근에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예.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주택이 부족하니까 지금 사야 된다. 가격도 더 올라간다라는 불안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런 논란이 커지고 있냐면 우리가 주택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인허가라고 하면 집을 짓기 전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착공은 이제 공사 들어갑니다. 네. 그 부분을 시주로 한번 볼 텐데요. 예. 자, 보시죠. 착공 물량은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2022년까지 34만 7천 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는데 예. 올해 2023년은 뚝 떨어지죠. 21만 3천 가구입니다. 그러면 물량이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착공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은 착공 들어가고 2, 3년 동안 공사를 해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진단 말입니다. 네.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을 결정을 하는데 역시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이 34만 8천 호였고요. 작년이 줄어들었고 올해는 11만 4천 호로 뚝 떨어집니다. 아하. 그 얘기는 2, 3년 후. 그러니까 2025년에서 2027년, 8년 정도에는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겠다.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하. 수요와 공급에서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이 수요와 공급 개념을 알게 되면서 입주 물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거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만큼 짓겠다라고 건설사가 허가를 받고 착공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수치를 보니까 네. 이거 몇 년 뒤면 아파트 짓는 게 좀 많이 감소하겠다라고 정부가 근거 있는 지금 예측을 하는 그렇죠. 건데. 앞으로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건설회사들이 그냥 막 안 짓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네. 최근에 미분양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집을 막 지으면 몇 년 전처럼 무조건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일단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인건비,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철근, 뭐 시멘트. 그렇죠. 철근, 시멘트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는데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융사들도 힘들어지죠. PF 대출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예. PF 대출의 금리도 많이 올랐고요. 대출 자체도 잘 안 해주고 대출해준 사업장도 연장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출 거절, 고금리 이런 문제들이 모두 결합이 됐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나 못하겠어. 아하. 도저히 우리가 사업이 안 돼. 이대로 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물량 자체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거칠게 말해서 아파트 건설사들이 장사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덜 짓는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네요. 남는 게 없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길 가다 보면 여전히 아파트 짓고 있는 곳 많고요. 저렇게 다 지으면 저기에 다 들어갈 사람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아파트가 나중에 뭐 부족해진다라는 예측하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왜 집은 저렇게 많은데 예. 왜 내 집은 내 집은 없냐. 없냐라는 예, 예.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주택 보급률을 보더라도요. 주택 보급률이 지금 2021년 통계가 나왔는데 102.2%입니다. 그러면 전체 가구 수에 주택 수를 더하면 주택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100%가 넘었으니까. 100%가 넘으니까 주택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주택 부족 국가는 아닌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이때는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되냐면 자가 보유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가 보유율. 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예. 보시면 2021년 통계로 자가 보유율 같은 경우는 일단 자가 보유를 알아보기 전에 집 자체가 주택 보급률이 102%라고 했는데요. 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시골 주택, 빈집 모든 집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수를 센 거네요. 우리는 아파트를 생각하죠. 예. 아파트가 102%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빈집도 있고 내가 살지 못하는 집, 지하집도 있기 때문에 네. 다 포함하면 실제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상당히 부족하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좀 자가 보유율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예. 자가 보유율은 내 집을 가지는 수입니다. 전국이 60.6%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60명이 집을 가지고 있고요. 40명은 집이 없는데 서울 한번 보세요. 47.9%. 서울은 절반 이상의 집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 사람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집은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을까? 다른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서울은 땅이 없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주택 공급 자체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예. 앞으로 서울은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주택 보급률 100%가 넘는다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착시 거군요. 현상이 있고 네. 특히 새 아파트가 부족하죠. 네. 아까 제가 서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전용 59 이상 새 아파트를 원하는데 네. 새 아파트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하. 당분간 공급 부족 현상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생 국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인구가 감소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집 수요는 낮아질 거고 집을 더 이상 안 사도 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그럼 집값은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아니 인구가 줄어드는데 예.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20, 30년 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그 논리적인 건 왜냐하면 20, 30년 후고. 우리가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갓 태어나서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금수저가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하면 40에서 69세 정도를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30대들도 많이 사고 있는데 최근에 출산율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20, 30년 후에 그 줄어든 출생 애들이 커서 주택 구매 연령으로 올라왔을 때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심리가 더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지금 불안하니까 집 사야 돼. 이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인구 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에 그 영향이 집값까지 가는 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니까 아직은 심리적으로는 더 집을 막 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더 여전히 그리고 많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또 올라오는 분들이 아하. 많죠.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방 중소도시들이 인구 감소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처음 키워드로 돌아와서 중요한 질문 드리면 네. 집값이 2, 3년 뒤에 폭등할 수도 있다. 이 예측은 타당한 예측입니까?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나름대로 근거는 있죠.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면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입주 물량이 모든 집값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시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요거 보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한번 보고요.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볼 텐데 2019년, 2020년, 2018년 주택이 많았죠. 특히 2019년 같은 경우는 4만 7천 호가 넘었습니다. 10년 내 가장 많았는데 네. 보통 공급 물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 가격 지수를 보면 그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집값이. 그리고 2022년, 2023년 보면 줄어들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집값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올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어도 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요. 오히려 심리가 더 큰 영향을 작용합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해도 작년같이 금리가 올라가지고 야, 집 사면 안 돼. 라는 분위기라면 네.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불안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막 내놓게 되죠. 네. 그러면 공급이 또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 하나를 보고 모든 걸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뭐 공급, 수요, 가격 결정한다. 요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분야가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네요. 하나의 요인인데 네네. 지금 우리가 그 하나의 요인을 가지고 3년 후가 불안하다고 하는데 3년 후에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심리에 따라서 뭐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네네. 지난달 26일 날 정부가 발표했는데 네. 마침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뭐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있었고 국군의 맞아요. 날 시가 행진도 있었고 그래서 큰 뉴스가 많아서 이 부동산 대책이 묻혔어요, 뉴스가.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좀 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그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데요. 이게 네네. 심리 효과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묻혀버렸는데 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 분양 주택들은 공급 물량을 많이 하겠다. 12만 호 정도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민영 물량들은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네. 한번 보시죠. 규제를 풀어주고요. 원활한 자금 조달, 앞서서 PF 대출 얘기했잖아요. 공공택지 전매 제한 1년. 이거는
우리가 분양권 파는 전매 제한이 아니라 건설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파는 겁니다. 무주택 기회 확대해주고요. 돈줄이 막히니까 PF 대출 보증 확대해주고 네. 정비 사업 좀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1인 주택들 규제를 풀어서 늘리게 해주겠다는 건데 아쉽게도 정치적인 이슈에 좀 묻혀버린 게 있고요. 네. 이게 공급자를 위한 대책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건설사들한테 좋겠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네.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은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걸 원하거든요. 네. 어디 신도시가 개발이 돼? 나 언제 분양을 받아야 돼? 이런 걸 원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공급자 대책이기 때문에 사실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효과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짧게 주면 지금 집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 타이밍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너무 이렇게 계산하면 사실 우리가 답이 안 나오고요. 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필요한지를 꼭 보시고 작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최근에 생각보다 우리가 저금리로 갈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좀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라면 작은 계획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금리가 3년, 5년 간다 생각하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요. 그래도 내 집 마련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 최대한 많이 떨어진 주택 위주로 좀 네.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 계획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직은 괜찮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요.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주택 가격은 공급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래에 주택이 얼마나 공급될지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지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인허가 물량, 2번 착공 물량, 3번 이사 물량. 자,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말미에 당첨자 두 분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